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7년 8월 19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일요경마 때 두 개의 상한가를 때렸다고 광고를 했어요. 자, 근데 일요경마 때 잘했습니다. 부산교차 2경주에서 6번 브루처스와 2번 백만돌이가 강하게 팔리는 가운데 A급 현장 승부로 해가지고 딱 3도만 갖고서 7번 퍼펙트 위머, 5번 레드혁명은 3번 에이스 일주 이 3마리만 갖고 가서 강력하게 때려가지고 복승 59.6배, 쌍승 192.2배 A급 현장 승부로 해서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일요제 8경주에서 이긴 자금을 갖고서 또 배당판에 인기만했던 5번 경주불패와 8번 스모키베이를 모두 자르고 A급 중메인 승부처로 해서 10번 브라이트겟에 1번 브로드웨이신, 9번 라이거 삭스까지 싹스리 적중을 하면서 그야말로 쇼드리 적중을 만들어내며 복승 43.0배, 쌍승 63.1배, 3복승 380.2배, 3쌍승은 1325.2배까지 해가지고 3쌍승, 3복승까지 모두 퍼펙트 적중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난주는 저희 팬들이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강타에게 야, 쇼드리 적중을 했다, 대박이다 이렇게 날라가 왔기 때문에 저는 알았지 사실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그렇게 적중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뭐 상당히 제가 일일이 답변은 안 드리지만 상당히 뭐라 그럴까 기뻤어요. 아, 이렇게 적중을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그래서 대박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도 상당히 기뻤는데 이 두 개의 A급 승부로 해서 연장으로 적중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완벽하게 대승을 낚아드렸습니다. 그래서 1호 경마에서 대승을 하는 바람에 지난주도 잘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마는요, 서울을 가는 길이 수백 개의 서울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하지만 승리의 길도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경마도 이기게만 하면 되고 경마장 묵자박을 넘었을 때 주머니에 돈이 남아있고 이기면 그게 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마라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야. 끝까지 가봐야지 하는 거지 중간에 뭐 이겼다 졌다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제가 난 예상가다라는 글을 쓰면서 자,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경마는 절대 돈을 갖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배당을 갖고 돈을 따는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타가 빨갱이 사지 마라, 저배당 승부 하지 마라, 많은 돈을 갖고서 경마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해드렸는데, 자,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 돈 주고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돈 안 주고 배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 경마보다 더 중요한데 이런 걸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피부로 안다니까. 그리고 뭐라 그럴까, 조금 뭐라 그럴까, 이 경마를 하시는 분들이 순수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면도 많아요. 자기 위주로 뭐가 안 돌아가면 남을 비방을 하는 게 많아요. 근데 나이를 먹든 안 먹든 간에 일단 저는 웬만하면은 그 경마 팬들하고 이렇게 섞지를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나서 말을 하는 순간 팬과 이 전문가의 사이가 아니라 그때부터 왼수 사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게시판에서 아는 척 하는 것도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답글을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러는 게 제 신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여러 차례 제가 겪어봤거든요.
자, 어찌됐든 전반적인 흐름은 이번 주 서울 경마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 금요 경마도 마찬가지고, 내일 열리는 일요 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팅이 시작된 이후로는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상되는 흐름이지,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만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경마는 중간중간에 흐름을 파악을 해보면 그런 경마가 될 때가 있어. 소수경마, 일명 소수경마라고 하지. 배당판에서 팔리는 바람 부는 마필만 쏙쏙 들어올 때 강타나 고전을 하는 날이에요. 그런 날은. 그러니까 그런 경마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저배당 빨갱이가 많이 들어오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경마 자체는 평균 매당 자체가 30배 정도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올해는 30배가 넘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육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으로 외치면서 갈 길이 먼 만큼 토요지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지 1경주입니다. 자, 쭉 한번 살펴볼까요? 2번 큐피드 닥터라는 마필. 요 마필은 한 번 정도는 언젠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행검사를 3회에 걸쳐 통과를 하면서 마지막 주행검사를 굉장히 잘 뛰었던 마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실전에 들어가니까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선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2번 큐피드 닥터는 배당마로서의 메리트는 갖고 있다. 자, 4번 말라카스라는 신마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필 자체는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종반 탄력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걸음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데 약간의 그 주행 거북기를 보인다는 것이 흠이긴 합니다. 그게 비교적 고가인 8천만원대의 마필임일 만큼 송구를 안 하진 않을 겁니다. 4번 말라카스도 신마치고는 걸음이 완성도가 괜찮다. 자, 7번 브루샤크는 김옥성 기수가 주행검사를 받았는데 사실상 저는 이런 마필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능력 부족점을 받고 지난번 경주 때 순발력이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주행검사 시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종반에는 전혀 추진을 안 하고 그냥 꾹 잡고만 타기 때문에 종반 탄력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어. 그렇지만 그 전에 능력 부족점 판정을 받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실전에 들어가면 저는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증은 항상 필요한 마필이 아니냐. 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아주 센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각본인데 7번 블루샤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도 이렇게 좋게 보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관건인데 6번 정동지전이란 마필. 그래도 출전마리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죠. 지난번 데뷔전 때 양호한 순발력을 보여줬고 종반 탄력이 2% 부족했지만 전반적인 걸음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6번 정동지전도 나쁘지가 않다. 자, 여기서 이제 9번 그 아르고 유니크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9번 아르고 유니크도 배팅권에는 그래도 안착을 쉽게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자, 이번 1경주는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마필 능력으로 봤을 때는 저는 4번 말라카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신마 중에서는 4번 말라카스가 제일 좋은 것 같고 7번 블루샤크가 이 주행검사 때 보여준 순발력이라면 선행까지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반 탄력이 어느 정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좀 안 됐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조금 깨름칙한 구석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아무래도 그 7번 브루샤크보다는 4번 말라카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번 큐피드 닥터라는 마필이 배당마로서의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지난번 경주 때 발주가 안 좋아서 고전을 했던 2번 큐피드 닥터가
발주만 매끄럽게 이루어진다면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큐피드 닥터를 굉장히 세게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경주에서는 오히려 다들 고만고만하거든요. 4번도 그렇고 7번도 그렇고 믿을 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번 큐피드 닥터 같은 마필들을 놓고 승부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가서 현장 상태를 꼭 봐야 되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라는 점에서 4번 판치라는 마필이 종반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4번 판치가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4번 판치를 읽어주면 당연히 10번 푸른 물결을 단통으로 때려야 되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 판치와 10번 푸른 물결의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싶다. 이유를 말씀을 드렸잖아. 비교적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편성상의 혜택마이자 충마감으로는 4번 판치이고 판치를 읽어주면 10번 푸른 물결을 읽어줘야 된다. 이게 니꼬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토요일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도 고만고만한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형적인 빠른 선행마도 없고 그렇다고 종반 탄력이 탁월하게 우수한 마필도 없는 그야말로 물렁물렁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사실상 굉장히 힘들죠. 쉽지가 않은 경주죠. 자, 일단 6번 초동 레이스입니다. 꾸준하게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다가 급기야 직전 경시 1300경주에서 멋지게 일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전마 중에선 패턴적으로 보면 꾸준하게 경기력 상승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항상 배팅권에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6번 초동 레이스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6번 초동 레이스에 대한 기대치는 높게 맞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들은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혼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번 원리더도 되고 2번 인기 타투스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캐도 여왕도 되고 또 8번 영락 대왕도 되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옥성을 가려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4번 캐도 여왕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배당의 메리트가 있잖아. 방출 시기가 탔는데 안 팔리는데 능력은 된다. 그렇다면 이게 들어오면 뭐야? 배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경마가 제주경마는 배당도 크지 않으면서 굉장히 난해한 경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난해한지 이게 뭔지 4번이 잡혔네, 2번이 잡혔네, 7번이 잡혔네, 이렇게 조교평 쭉 읽어보고서 음의 7번은 조교가 약하더네, 등적과 호흡이 안 된다네, 이런 식으로 뚝 생각을 하고서 그거 마냥 읽어주는 거야. 그거 읽어주고서 그냥 예상하는 것처럼 공부한 것처럼 얘기를 읊어대는 거야. 실제로는 공부 한자락이 아니라 여러분보다도 못하는 전문가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네. 전문가 B급 경마가 이효코라는 전문가가 하는 거 있죠. 김태민 전문가하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들어봤는데 맞는 얘기 하는 것 같아. 맞는 얘기 하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팬들과 전문가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팬들이 전문가를 골라줘야지 그런 전문가가 여기 있질 않지 팬들이 그거를 골라야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테레비를 하나 사더라도 어디가 싼지를 다 보고 삼성이 좋고 뭐가 좋고 다 알아보잖아. 골프채 하나를 사더라도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자기 돈을 하루에 몇백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전문가이고 어떤 배당을 또 잘 맞히고 어떤 식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면서 거기다 배팅질을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송은 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방송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나쁘지가 않더라. 그래도 유익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 물론 전부가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방송이 전부가 맞아요. 여러분들이 틀고 있는 그 방송 뉴스 이런 것도 다 기자의 눈이라는 게 있고 기자의 시각이라는 게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송이라도 전부 다 주관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번 5경주는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 주둥이만 하는 놈이 더 잘할 수도 있다고 그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요. 남의 거 보고 커닝하는 재주가 포장하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포장을 잘해. 그러니까 일단 UCC를 안 찍는 친구들은 일단 마이너스를 주면 돼. 왜냐하면 UCC를 찍는 친구들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사실이야. 왜? 귀찮거든. UCC가 겁나 귀찮거든. 그리고 이 혼자 찍는 사람들이 두세 명이 같이 찍는 것보다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아시면 돼요. 저도 옛날에 손석범 위원이나 전천후 위원이나 김준 위원이나 수없이 많은 임승재 위원이랑 같이 찍은 위원들이 많잖아요. 그때가 편하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옆에서 거들어주니까 한 마디씩 얘기해주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다 양념만 치면 되잖아. 그러니까 공부 한 자랑도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하는 방송은 30분, 짧게는 30분, 길게는 50분간 떠들어야 돼. 어떤 친구 1시간 동안도 떠들더라고. 그런 방송을 하는 건 공부를 안 하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UCC를 찍는 전문가들은 플러스 알파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5경주 준비인 승부처는 일단 4번 프로티우스라는 마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도 저정적인 선행과가 없는 이번 편성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4번 프로티우스는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일상 갈고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뚜렷하게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도 없고 출전만 대부분이 종반 D12 우승한 마필들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은 2번 크레이 장군이라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이제 1300에서 1300을 직진전에 한번 띄워봤던 마필인데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00% 입상의 가능성을 높게 맞을 수 없지만 근간의 행보 자체는 꾸준하게 경주력 상승을 이끌어 오기 때문에 어찌됐든 2번 크레이 장군은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또 기본적인 순발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출전마 중에 그나마도 종반 탄력은 가장 그래도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크레이 장군은 일단 배팅권에 난착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4번 리틀 윈이란 마필입니다. 요 마필도 지금 박상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박상우 기수나 또 이렇게 말을 좀 못하는 기수들 있잖아요. 최원준 기수나 뭐 이렇게 일명 기회도 적고 말도 잘 타지를 못하는 기수들이 어떤 말을 받으면 그 마필에 대한 조교도 자기가 한번 해보고 또 일단 조교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이 마필로 승부를 한번 해볼 테니까 승부를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물어봐가지고 승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정말 열심히 타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기수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기회를 안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회를 주는 거는 조교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얻지를 못하면서 기회를 안 준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한테도 싹 보기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3경주는 크레이 장군과 4번 리트링인데 박상우 기수가 좀 잘 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요거는 정확한 출마가 누구냐? 8번 행운목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거냐? 아니면은 4번 환희타임 같은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거냐?
요게 이제 어떤 놈을 9번 엄지공주를 놓고 때릴 거냐 6번 행복의문을 놓고 때릴 거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이번 경주시 4번 환희타임을 가장 좋게 봅니다. 지난번 경주시 입상에 성공을 해서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이번 편성 자체도 빠른 편성이 아니거든요. 10번 긍정면이라든지 3번 제주바다라든지 6번 행복의 문 같은 마필들이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지만 이런 마필들이 한 바퀴를 일순할 수 있는 편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부 모래주로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도든 간에 배수시설 관계로 인해서 설치가 오래된 주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로가 모래를 보충을 하지 않는 이상 보충도 해도 고날만 빨라요. 고날만 빠르고 대부분이 비 한 번 오면 쭉 내려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로가 빠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느린 주로는 모래 보충하는 날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주로 빠르기가 사실상 가장 경마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는 잘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능력 평가를 하는 데 있는 사람들이 조금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얘네들 이번 6경주는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선두권이 비교적 약한 편성이라면 종반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4번 환희타임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것이 정석 경마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4번 환희타임에 대한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본다. 뭐 후착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그런 마필들이 후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정확한 충만을 잡는 것이 이번 경주를 적중하는 키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입니다. 어느 정도 입상과의 우열이 드러나는 경주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경주죠. 기본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은 이 7번 감격의 순간이라는 마필과 2번 스마트 무배라는 마필들이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이 순발력도 빠르지만 능력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우위를 보여주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먼저 2번 스마트 무배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종반 탄력이 2%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선취인정 모두 동반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줬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다음은 7번 감격의 순간인데 이 마필 역시도 순발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특히나 이 결승선 앞에서 그러니까 G1F 그 능력이라고 그러죠. 활용 타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활용 타임도 3활용 타임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러면 그 마지막에 부분, 꼬린 지점에서 1F 타임. 그 F 타임이 굉장히 빠른 마필들은 끝심이 좋은 마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마필들은 전반적으로 능력만 하고 보는데 이 7번 감격의 순간이 바로 그런 유형의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이 우수하더라. 자, 그래서 요런 마필들은 피리 배팅권엔 그래도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꼭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일상 가능권 조정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2번 스마트몹의 7번 감격의 순간이 대끼리로 팔린다 해더라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경차 7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여기는 이제 7번 군자 삼당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7번 군자 삼당이 뻗팅기고 있는 경주죠.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때 7번 군자 삼당의 번개왕자를 제가 단통으로 맞춰드렸어요. 당시 누가 팔렸어? 장타왕자가 팔렸어. 장타왕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 자, 그래서 군자 삼당의 번개왕자를 단통으로 제가 맞춰드린 경주인데 이번에도 이 7번 군자 삼당은 이번에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경주 때보다 확률적으로는 부러질 수 있는 확률은 높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부러뜨릴 수 있는 마필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지금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다 직지점 경주 때 8착을 차지하면서
등위로 밀려났죠. 그때 이제 항영신하고 백호부배가 들어와서 배당을 터뜨렸던 경주인데 이번 경주 역시도 그럴 가능성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축을 놓고 세 방을 때리면 얘가 죽으면 못 맞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한 무공수를 압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삼복조 개념으로 가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삼복조라는 것은 세 방을 균등하게 때리는 게 삼복조잖아. 그런데 세 마리를 갖고 승부를 한다는 것은 삼복승조 단통이요, 삼쌍승조 단통이요, 예를 들면 복승조 단통이요, 모두 게 단통이잖아. 지금 시대에서는 옛날 시대에 삼쌍승 삼복승이 없었던 시대에는 삼복조라는 개념으로 해석이 되지만 세 마리를 갖고 승부를 한다는 것은 삼쌍승과 삼복승조 단통이라는 개념으로 요즘 시대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복 군자 담당을 놓고서 단통을 때리고 여기에 배당만 하나를 받치고 가서 군자 3당에 빠지더라도 요 종마필이 입상을 하면은 배당이 아사무시하게 아주 무시하게 터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열어주고 싶다. 그래서 군자 3당을 인정하는 제주 7경주 메인 승부처인데 군자 3당이 빠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열어두고 싶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다음 토요주 5경주입니다.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토요 5경주가 이제서야 이제 첫 번째 승부처예요. 요 경주는 사실상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8번 초임마입니다. 데뷔전과 이전제, 특히나 이전제의 경주마의 성장이 가장 많이 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데뷔전의 능력이라면 이전제 이렇게 소포 하강을 한 마필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되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얘기야. 치켜 떴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끌을 수 있는 걸 요만큼을 끌었다면 이렇게 돼 있는 마필은 이거의 2배를 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한에 이렇게 끈 거에 이만큼은 더 끌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8번 초임만은 이 편성에서 그래도 거의 대가리급으로 읽어줘도 무방하다 안 하다?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후창만 제대로 찾으면 뭐다? 적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경주인데 후창만을 찾는 데 있어서 숨겨져 있는 마필들이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기만 연연해서는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라. 자, 당연히 누가 판일지는 저는 이 종합지 그런 거에 개념이 무디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자,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배당의 가능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경주고 8번 초임만은 어찌됐던 간에 강력한 대가리로 읽어줘야 되는 편성이라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8번을 놓고 강력하게 한번 승부수를 던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약하게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경차 8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넘어갑니다. 아, 요 경주는 일단 7번 진치를 세게 봅니다. 사실 진치라는 마필이 지난번에도 3차고 났고 그 이전에도 3차고 났어요. 근데 사실 능력을 발휘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능력 발휘를 하고도 아쉽게 3차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8번 낙원세상이라든지 3번 가온해라든지 6번 마리아와 같은 마필들이 경주 전개를 이끄는 편성이거든. 그럼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이 강하냐? 강하지가 못해요. 그런데다 거리는 1610m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7번 진치가 뭐가 가장 우승해? 뚝심은 가장 우승하잖아. 그러니까 이 편성에선 7번 진치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갖고 있다. 딱 3마리 갖고서 때리는 제주 하이라이트 승부처 멋진 중배당 단통으로 연결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1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오전장에는 제주 메인이 있었고요. 중반부에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6경주가 1차 메인으로 해서 자, 여기서 한번 멋진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쎄요, 이번 경기는 비슷한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상당한 난타전 양상의 구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배당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 어떤 마필들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쭉 한번 볼까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3번 슈퍼트릭, 요 마필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죠? 요 마필은 승급전이네요.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인데 1700원 지난번에 처음으로 띄워봤어요. 그러고 나서 지난번에 전개 2점을 얻고 선전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이 기본적으로 발 빠른 마필들이 있죠. 8번에 항운한 질주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이제 2번 속보강자 같은 마필들이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선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3번 슈퍼트릭이 전개 2점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선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타는 3번 슈퍼트릭이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단일 누가 인기를 모으던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타가 노리는 마필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큰 배당은 아니고요, 중배당 단통을 기대하면서 때려볼 수 있는 토요제 6경주 1차 메인 승부처라는 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경주인데, 이번 경기는 직전 경주 시 선전을 했던 3번 콘트레일이란 마필입니다. 강타가 지난번 경주 때 데뷔전이지만 이놈이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멋지게 강타가 맞춰드렸던 마필입니다. 자, 3번 콘트레일은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갖고 있는 능력 사이즈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자, 이번에도 5번 통일대로가 버티고는 있지만 선행승부수까지도 가능한 마필이라 3번 콘트레일은 강력한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후착입니다. 후착은 누구로 가져가느냐, 여부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4번 이월걸치라는 마필입니다. 4번 이월걸치라는 마필은 당연히 이 편성에서 가져가야죠. 이 마필도 근간경시 아주 소폭이지만 꾸준하게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시 3착을 왔다 하더라도 승급전에서 3착이 이걸 또 한번 끌어냈다는 것이 것에 의미를 둬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이월걸치는 근간의 행보 자체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적으로 능력을 끌어내고 있는 마필이라서 이번에도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다. 바로 4번 2열 걸치라는 마필은 필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8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6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고만고만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과 또 고만고만한 종반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에서 사실상 누가 입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상당한 난타전 양상의 구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떤 마필들이 가장 기대치가 높으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강타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9번 사년이 일링이란 마필입니다. 이 부민호 기수가 이제 계속적으로 박희철 마방의 마필들을 계속적으로 기승을 해왔잖아요. 자,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용마필이 과연 부민호가 탔을 때와 박태종 기수가 탔을 때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사실 9번 사년이 일링은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10번 예스위켄이 선행을 가던 간에
아주 뭐 선두권이 빠르다고 볼 수 있는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거리가 1700이라 하더라도 9번 사륜이 일링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9번 사륜이 일링은 당연히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요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주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9번 사륜이 일링은 무조건 배팅권에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로. 자, 여기 이제 단통을 누구를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꼭 때리고 싶은 마필이 있어요. 승부 의지도 강하고 능력상으로도 단통이 유력해 보이는 마필, 그런 마필이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아주 제대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마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경주다. 준명의 승부처는 자신있게 때릴 수 있는 그런 준명의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지 구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멋지게 배팅권에서 제외를 하고 적중을 해드렸던 경주 기억하십니까? 7번 화이어드림의 5번 사륜이킹, 송재철과 항종우 기수가 멋지게 기승을 해서 무려 복승식이 119.5배, 요거를 제가 단통으로 맞춰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때 당시 10키를 자르고 제가 들어갔잖아. 10키는 이번엔 안 된다. 그러니까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때로는 능력보다도 전개 이점바들이 우선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7번 화요드림과 그때 당시에 그 5번 사륜이킹을 단통으로 때려서 복승식만 119.5배를 단통으로 맞춰드린 기억 여러분들 얼마 전이니까, 그게 얼마 전이니까 7월 28일이니까 뭐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기억하실 겁니다. 4번이 10키를 당시에 가감하게 자르고 들어갔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는 과연 어떨까?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떨지. 그런 부분이 관건인데, 전개 이점마들이 이번에도 꽤나 포진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이 4번이 10키니, 이번에는 어느 정도 입상권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4번 10키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상 그간 세 번의 경주에서 능력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 편성은 전개상이 아주 뚜렷하게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었기 때문에 4번 10키는 지난번엔 가감하게 잘랐던 마필이지만 이번에는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는 사뭇 다른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번 편성에서는 4번 10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라이트 승부처 한번 멋지게 때려보겠고, 단통은요 보이는 인기만을 때리는 게 아니라 금강경주시 계속적으로 부진하다가 지난번에 걸음에 물꼬를 트면서 살포시 이번엔 걸음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마필이 한두가 있어요. 그 마필이 이번 교시 이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그런 마필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숨어있는 복병마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마필을 굉장히 세게 보면서 한번 멋진 중매장 이상의 배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지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오늘은 이 중반부에 1차 메인 승부처가 있었죠. 이번 경기는 이제 2차 메인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붙어보는 경주입니다. 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마필들이 가장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은 6번 그레이스 시티입니다. 자, 더군다나 이번 경주시 8번 갈라켓과 함께 동반 이수근 마주가 출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편성으로만 놓고 본다면 6번도 승부 의지가 어디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선행을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바닥을 때려놓은 마필인데, 과연 이번 경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박으론 기수까지 계승을 해서 안 될 가능성보다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의 입상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편성만 놓고 본다면 조금은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그래서 6번의 가능성을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번은 그냥 최대한 저는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해 볼 수 있는 마필이고, 오히려 같은 이수군 마주의 마필인 8번 갈라켓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이 1200경주입니다. 1200경주에 대해서 6번만을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00에서는 아무래도 전개상의 불이익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입상에 성공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 등짝도 김효중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볼 수 있는 마필인데, 의외로 제가 봤을 때 그 8번 갈라켓 같은 마필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이 오히려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번 경기는 혼합 3등급의 현군의 기복형 마필들 위주로 짜여져 있는 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능력마나 인기마가 입상을 하는 확률은 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 그레이스 시티 외에 대항을 할 수 있는 선행마가 있다던가, 왠지 모르게 이게 경합이 필연적인 것 같은데 능력은 이만히 세다, 그랬을 때 그냥 그 줄서기가 되면서 들어오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독대행으로 딱 보여주고 능력마다, 그런데 그간 두 번의 경기에서 바닥을 때렸다. 이런 마필을 대가리라고 지금 팔리는데 대가리를 인정해라. 여기에 등짝은 선행만을 연타는 박우른이다. 이렇게 딱 해놓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6번은 받치는 정도로만 고려를 하지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고, 오히려 8번 갈라켓이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에서는 부족했던 선행력의 향상으로 선전을 할 가능성, 역공을 때릴 가능성에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다. 자, 이제 2차 메인 승부처는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투해제 11경주 끝장 승부처입니다. 오늘 강타는 후반부에다가 내리 승부처를 쪼르르 7개를 8개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오전장에 승부처 제주경마 하나만 갖다 놓고 나머지는 모두가 후반부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그냥 배팅 자금을 마련하는 일반 승경주라면, 후반부에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계속 때려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집중을 하자는 거지. 집중을 하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11경주는 조교빨이 좋다고 해서 아마 겁나게 팔리는 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런 놈들이 과연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놈들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경마가 쉬울 것 같으면 삼축 동자도 다 마친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경마가 쉽게 들어오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말들에게 강하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은 저는 7번이 일단 좋아 보이긴 하네요. 7번 스프릿 한센, 스프릿 오브 한센. 안토니오 기수라면 능력을 한 번 더 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안토니오 기수는 제가 봤을 때 서울 경마에 완전히 적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잘 타지? 어떻게 그렇게 선행도 잘 가고 어떻게 그렇게 바로 적응을 하지? 이렇게 왜 빨리 적응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7번 이 스프릿 오브 한세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형으로 봐줄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말들이 또 선전을 할 것이냐인데, 그렇다면 스프릿 오브 한세를 본다면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준다는 얘기인데,
이번 경기는 의외로 또 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종만 뚝심형 마필들이 막판 역전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도 생각이 드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로 인해서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엿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끝장 등급체에서는 7번 스프릿 오버한테 이런 마필들을 강하게 보고, 오히려 당일날 세게 팔릴 수 있는 마필들, 뭐 전무후무라든지 2번 강성대국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고 싶은 마필들이다. 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 11경주에서는 7번 스프릿 오버한선을 좋게 보고 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회가 준비한 토요경마 UCC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오전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 중후반부에서는 중배당과 고배당이 골고루 터질 수 있는 흐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경마 역시도 강타가 제주면 제주, 서울이면 서울 최고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